것입니다. 이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지도에 머물면서 이루어진 703 함의 작전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과 민이 협동을 이룬 아름다운 승리. 그 대첩은 이곳 장평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부터 그 귀결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 해병대가 통영 상륙에 이용한 장비는 거제도 인근에서 증발된 목선들이었다. 어둠이 깔리자 증발된 목선의 대원들은 장비 탄약 등을 싣고 배를 저 선임 상륙부대인 이중대가 장평리에 상륙, 장평리 남쪽의 분덕골에 교두보를 확보 구축했고 밤늦게까지 목선으로 전대원 상륙이 성공했다. 그러나 차량이 한 대도 없어 장평리 주민들을 찾아 장비, 탄약, 운반 등을 협조 요청하자 이들은 흔쾌히 나서 남자들은 지게를 동원했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거나 해 보급품 운반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죽음도 무릅쓰고 위험한 곳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의 목숨을 건 협조가 해병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의를 불태우게 했다. 이렇게 전 대원들과 보급품 상륙을 완료한 시간은 밤 11시. 이어 선두의 2중대는 원문고개, 3중대는 통영을 진격하고 그 뒤를 따라 대대본부, 예비대인 7중대, 중화기 중대 순서로 전진했다. 이때는 발소리에 혹시 동네 개라도 짖을까봐 전 부대는 이동에 최선의 신중을 기하면서 이동했다. 이렇게 해병대들이 야음을 틈타 상륙에 성공 진격하는 동안 통영 앞바다에서는 703함, FS 평택함, AKL 901함, 소해정 302, 307, 504, 512 호함 등 모든 함들의 포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군의 기습포격 지원 작전은 통영 상륙 작전 성공에 큰 열쇠가 되었다. 우리들이 상륙에 성공하고 이동하는 동안 703 이하 소해정 등은 통영 앞바다에서 이성호 함장 지휘로 예강탄, 기총소사, 포격을 계속 가했는데 이에 적 지휘부는 아군이 통영 정면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매일봉 고지의 적들을 전부 해안으로 불러들였고 이에 따라 요충지인 매일봉을 비워버린 결정적인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해병대에게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였죠. 그동안 이중대는 동이 틀 무렵 삼봉산 246 고지에 접근하여 그곳에서 원문 고개로 향했다. 그렇다면 당시 원문 고개에는 적이 없었는가? 다행히 없었다. 그들은 그 고개를 통과하여 통영 시내로 들어올 생각만 했지 그 고개를 방어할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도우신 기회였다. 한편 통영읍으로 전진하던 삼중대는 동이 틀 무렵 화포리 우측 능선까지 진출, 통영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까지 바짝 붙었으며 예비중대 7중대는 목표지인 매일봉 가까운 곳으로 3중대 뒤를 따라온 대대본부, 중화기 중대는 동달리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동이 틀 무렵 모두는 목표 지점 근접 거리에 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는 중요한 목표인 매일봉이 희뿌연 새벽 미명의 그 모습을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었다. 매일봉은 통영시가지 동단에 위치한 곳으로 통영시 항만 지역뿐 아니고 서북방의 원문 고개까지 볼 수 있는 요지였기 때문에 이 고지의 점령 여부는 승패의 관건이 될 정도로 주요한 것이었다. 김성은 대령은 7중대에게 강습을 명령했다. 7중대 공격 개시! 용감한 7중대 천병소대가 8분 능선에 올라갈 때까지 적의 공격은 없었다. 매일봉은 비어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시가지의 적을 매일봉으로 끌어들여 결판을 내고자 중화기 중대에게 81mm 박격포를 매일봉을 넘겨 시가지 쪽 포격을 지시했는데 그중 몇 발이 매일봉으로 올라가던 7중대 훌미에 떨어졌다.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았다. 이에 성격이 괄괄한 안창관 대위가 누굴 쏩니까? 7중대 죽이렵니까? 하고 펄펄 뛰며 항의한다. 이에 미안했지만 김성은 대령은
죽기 싫으면 빨리 올라가! 하고 소리쳤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작전 성공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오폭으로 칠중대는 더 빠른 속도로 뛰어서 매일봉에 올랐고 이어 허둥지둥 올라오는 적들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칠중대 천병소대는 침착하게 공격을 가했고 적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작전 성공의 전주인 셈이 되었죠. 정말 화가 복이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 후 약 10여 분 뒤 총성이 멎은 듯 하더니 매일봉 위에 있는 안창건 대위의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가 무전기를 탄다. 기뻐하시나요? 서사면으로 올라오는 북대군 아새끼들 무수히 쏴 죽였수다. 그런 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원문 고개 쪽에 이중대장 김광식 대위로부터 보고가 들어온다. 잠시 전 통역 읍내에서 고성 쪽으로 도주해 가는 집차를 습격, 지휘관 4명을 사살하고 소재 122mm 박격포 1문과 집차를 노획했습니다. 모든 작전이 생각대로 이루어져가는 전황에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생을 두고 그렇게 기쁠 수 없었죠. 가장 중요한 매일봉 확보 전략이 해군과의 양동 작전으로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까? 전황을 보고받으며 나는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매일봉 꼭대기 서쪽 사면에서 또다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정면으로 아침 해를 받고 올라오던 적들은 해살에 눈이 부셔 공격다운 공격도 못한 채 아군의 사격에 무너져 가고 있었다. 총성이 먹고 매일봉에 오른 김성은 대령은 두 차례의 교전이 끝난 서쪽 사면에 널려있는 무수한 적병들의 시체들을 보았는데 이때 사상당한 적은 170여 명이었다. 이렇게 매일봉이 무너지자 적은 허둥대며 시내, 충렬사 뒤쪽 그리고 매일봉 아래쪽인 남망산 등에 모여 저항하고 있었다. 김성은 대령은 이러한 적들을 향해 703함으로부터 포격 요청을 받고자 했다. 그런데 703함은 어젯밤 포격을 끝내고 한산도 쪽으로 멀리 나가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우연히 군속으로 참전한 대원의 무전기를 발견, 펄쩍 뛰듯 기뻐 그 무전기를 통해 703함과 연락을 했다. 703함 들리는가? 들린다. 해병들이 매일봉을 점령했다. 지금 적들은 충렬사 뒤쪽과 남망산에서 저항하고 있다. 포격을 부탁한다. 또 해군 본부에 전황을 보고해주고 빨리 탄약 지원을 요청해달라. 알았다. 연락을 받은 703함은 선수를 서서히 우리 쪽으로 바꾸어 다가오다니 바로 시가지에서 500여 미터까지 바짝 붙어 매일봉 앞에 남망산을 향해 포격을 시작하자 그곳에 숨어있던 약 200여 명의 적이 개미떼처럼 뛰쳐나와 시가지로 가는 능선을 타고 달아난다. 이어 703함에서는 충렬사 뒤쪽으로 포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충렬사 뒤쪽 적의 저항은 의외로 완강하여 시가지 공격을 감당하던 3중대는 고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탄약 부족 때문이었는데 겨우 703함과 연락, 탄약 지원을 요청한 상태여서 김성은 대령은 3중대에게 탄약이 올 때까지 일단 현 전선에서 멈춰라. 불필요한 탄약 낭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탄약이 도착할 때까지 일각이 여상추의 기분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탄약 도착을 전해받은 시간은 오후 4시였다. 그러나 적의 기습을 우려 일몰시까지 탄약 수송선을 장평리 해안에 대기시켰다가 야음을 이어 해병들과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매일봉 동남쪽 해안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당장 탄약을 수송할 차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송선에서 육지까지는 징발된 20에서 30톤짜리 콩콩배로 수십 차례 바다를 오갔고 탄약을 젖지 않게 하려고 머리에 무거운 탄약을 이고 운반해야 했다. 이때는 각 중대별로 탄약 운반병 20명에서 30명을 차출하여
밤새내 악전고투하며 운반해 각 중대별로 19일 새벽까지 보급을 마쳤다. 이렇게 밤새 탄약 보급을 마친 해병들은 다음 날 아침 6시경부터 3중대는 충렬사 뒤쪽 부지로 7중대는 통영 시내로 진입시켰지만 적은 전날에 우리들이 공격을 멈추는 동안 상당수가 도주했고 미처 도망가지 못해 인가로 숨어 들어가 삼배 농부옷 같은 것들로 위장한 인민군들은 수색 중인 7중대에게 거의 잡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로 취급이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때 우리 해병들은 정확한 포로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었죠. 미군들은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어 무기나 다른 저항 방법을 없애버리는데 우리 군은 이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죠. 포로들 신문이라는 것도 마치 그 이웃의 친구들에게 하는 대화 같았습니다. 형씨 어디에서 왔소? 또는 형씨 앉으시오. 이름이 뭐요? 이런 식이 고작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시내가 거의 진압되고 있을 때 충렬사 뒤쪽 배서면 179고지에서 3중대가 적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179고지는 바로 밑이 바다였고 원문 고개가 잡힐 듯 보인 곳이었다.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던 유서 깊은 곳으로 벽 등에 탄흔들이 있었으나 큰 손실이 없어 보여 그곳에 오른 김대령은 참배를 하고 아래 옥수수, 콩밭 등에 숨어있는 적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보고받는 중이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원문 고개에 적의 포탄이 집중되며 쏟아지기 시작했죠. 정말 맹렬한 포격이었죠. 6, 7개의 포문이 동시에 같은 지점으로 포탄을 쏟고 이어 장소를 옮겨가며 엄청난 포격을 가해 나는 그곳에 있는 이중대가 전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중대는 도착 후에 참호를 팔 기구도 시간도 없어서 적의 대규모 포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화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3중대, 7중대에게 시가전은 그치고 당장 원문 고개로 가라. 능선 절반 우측은 2중대가 맡고 절반 좌측은 7중대가 맡아라 하고 명령했죠. 그리고 진해에서 올라온 해군 1개 중대와 3중대는 예비대로 하여 후방 제2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병력 4개 중대, 필살의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해병 전 전투력이 원문 고개에 집결되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다. 원문 고개 탈환을 위한 적들의 대공세 앞에 해병대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야 했는데 이때 김성은 대령은 여태껏의 승전에 젖어든 기쁨을 접어두고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든 오늘 밤은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했으나 밤 9시경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 보병들의 대규모 공격에 맞선 해병들은 생과 사를 수도 없이 넘나들며 무서운 백병전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수차례 적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해병은 치열한 야간 전투에도 조금도 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죠. 아마 그날 저녁 격전은 한국전 이래 가장 격렬했던 백병전이었을 것입니다. 진내전에서는 머리를 만져보고 깎아머리면 적으로 알고 찌르고 물고 쫓고 쫓기는 무서운 백병전이 전개되었죠. 물러서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 전투를 독려했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사수하라.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아야 한다. 알간!